안녕하십니까. 교양 기초교육원 기초 영역의 그 정보 문해를 담당하고 있는 이철승입니다. 우리 논리와 IoT 코딩 과목 수강하시는 분들의 연계 비교과인 과학의 양계 지금 쭉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이제 그 포텐시아메타 가지고 하는 것들 여러 가지 이제 이론적인 내용들 좀 다뤄볼까 합니다. 자, 교육 자료로 보시고 이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 포텐시오미터로 LED 밝기 조절하기 돼 있는데요. 요거는 우리 교재에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비슷해요. 우리 교재에 있는 거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 여러분 그 아날로그 입력이죠. 아날로그 입력 테스트 할 때 이 포텐시오미터 가지고 했었어요.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재는 이제 120페이지부터 121페이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게 이제 우리가 가변 저항기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가변 저항기들의 명칭이 포텐시아 메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실습은 하지 않겠습니다. 실습은 하지 않고 이론적인 내용 좀 들어갈게요. 아마 수업 시간에 따로 실습을 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포텐시오미터 가변 저항기 가지고 그러니까 아날로그 입력 실험이죠. 수업 시간에 했을 건데 이런 것들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아마 PWM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펄스 위드, 그러니까 펄스란 말은 주기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위드 모듈레이션 이렇게 나와 있는데 두께, 그러니까 진폭을 측정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통 PW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입력 처리할 때 이제 사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이제 그 주기예요. 이렇게 한 주기, 한 주기, 한 주기. 그래서 이제 이런 주기를 우리는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사이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PWM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라고 이제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포텐시오메타로 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PWM은 우리가 이제 포텐시오메타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어떤 정도로 주로 사용을 하냐면 LED를 밝기 조절하는 거,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아날로그 출력하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아날로그 출력이 이제 대표적인 게 오디오겠죠. 그래서 오디오 신호 만들기, 그 다음에 모터 공급용 속도 조절하기 이런 것들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요거 한번 볼게요. 우리 책하고 비슷하죠. 여기 보시면 포텐시오메타의 기본적인 발은 3개가 있다라고 아마 다른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를 드렸을 것 같고, 여기 있는 이제 가운데 발, 실제 부품이에요. 이 실제 부품에는 가운데 발이 되어 있지만, 우리 띵커캐드 시뮬레이터에서는 아마도 가장 왼쪽에 있는 게 신호였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가장 왼쪽에 있는 게 지금 이제 5V 전압을 공급하는 곳인데요. 여기 5V하고 여기는 이제 그라운드가 연결됐는데, 요 두 개 바꿔도 됩니다. 바꿔도 되면, 요 회전 방향에 따라서 이제 값 측정값만 달라지지, 뭐, 쇼트가 되거나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LED가 이렇게 돼 있네요. LED가 지금 이렇게 연결돼 있고, LED 신호가 어디에 연결돼 있냐면 지금 11번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PWM 우리가 회로 구성을 할 때 앞에 이렇게 물결 있는 거 있잖아요. 이 물결 있는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 아마 3번하고 연결돼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LED에 이제 단 저항, 그러니까 마이너스 쪽에다 달았어요, 이거는. 그래서 얼마짜리 달았냐면 225옴 저항을 달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아날로그 포텐시오메타에서 요거를 회전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좌우로 회전하게 되면 이 값이 이렇게 해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여기 지금 A0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날로그 입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부분이 A0로 들어갑니다. 자, 회로상에는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지금 이것만 알게 됩니다. A0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11번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전원과 그라운드가 연결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코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코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코드 여기서 이제 int 타입의 변수 팝핀이라고 선언해 전역 변수죠. 그러니까 셋업하고 루프 밖에 있는 전역 변수인데 아마도 팝핀은 이제 0으로 한 거 보니까 A0, 즉 아날로그 신호를 A0에 받기 위해서 이제 0번으로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LED 핀 11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실제 이제 우리 LED와 연결된 게 아까 11번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LED가 11번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변수 하나 선언했는데 이거 이제 이 변수는 뭐 할 때 쓰는 변수냐면 아날로그 측정값 보려고, 그러니까 시리얼 모니터 상에서 측정값을 보려고 이제 발했습니다. 초이값은 0을 줬고요. 셋업 부분에 보니까 일단은 LED 켜야 돼요. 그래서 LED 핀 아웃풋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시리얼 모니터 상에서 포텐시얼 메타의 어떤 회전에 따른 값을 보기 위해서 시리얼 비긴 9600을 해준 거죠. 그쵸? 자, 루프에서 보면 포텐시얼 메타가 지금 A0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팝핀 0번에서 들어온 값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아날로그 값을 읽기 위해서 사용하는 함수 아날로그 리드라는 함수를 써서 요 변수 발에 이제 집어넣게 되겠죠. 그러면 이 발이라는 이 변수는 전역 변수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모든 코드에 이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시리얼 모니터 상에다가 지금 회전하는 것들을 이제 이렇게 뿌려줘라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얼마가 측정이 됐는가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날로그 라이트 해라 라고 했거든요. 아날로그 라이트, 그러니까 아날로그 출력을 해라 라는 거예요. 근데 11번이 앞에가 이렇게 물결이 되어 있어요. 물결이. 그래서 아날로그 라이트도 할 수가 있고 디지털 라이트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아날로그 라이트 해서 LED 핀에다가 어떤 신호를 주는데 얼마만큼의 신호를 주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발값에 나누기 4를 했어요. 아마도 요거는 약 OK 저항 값을, 그러니까 OK 가변장, 이 포텐시얼 메타가 OK 저항의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나누기 4를 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2의 10승 하면 1024거든요. 1024. 그러면 1024 곱하기 4를 하게 되면 4096이 나와요. 그러면 4096이라는 게 보통 OK 저항의 값이에요. 그래서 OK 저항 값을 쓸 때는 여기서 나누기 4를 한 이유가 그 이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딜레이 값 줘가지고 하게 되면 이제 시리얼 모니터에 쭉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예제는 이제 수업 시간에 했으니까 여기는 이제 빠르게 패스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PS2 조이스틱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우리 게임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게임할 때 조이스틱 있잖아요. 좌우, 상하, 좌우 이렇게 움직이는 이 조이스틱이에요. 이 조이스틱에도 마찬가지로 발이 여러 개가 있어요. 발이 여러 개가 있는데 요 RC카를 조정한다든가 어떤 게임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X좌표, Y좌표 방향, 그러니까 이 움직임을 측정할 수 있게끔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회로에 기본적으로 5개의 선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기 회로 잠깐 보면 자 5V 전압이 이렇게 가해졌어요. 5V 전압이 가해져서 여기에 이 조이스틱에 이제 전압을 가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요거는 우리 시뮬레이터 상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론적인 내용만 먼저 언급하고 넘어갈 거예요. 실제 부품이 있으면 실험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이제 최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5V 전압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는 이제 그라운드예요. 하나는 그라운드. 그러면 이제 3개의 신호를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하나는 2번에 들어갔고 하나는 A0에 들어갔고 하나는 A1에 들어갔습니다. 그쵸? 그래서 요 2번의 신호가 아마도 이 실제 부품 보면 SW라고 써져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아날로그 신호를 이제 받는, 좌표값을 받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핀이 지금 A0, A1, 그 다음에 2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어떤 조이스틱의 움직임을 감지하기 위해서 X핀, 그러니까 X좌표의 핀 값이 이렇게 움직이겠죠. X좌표. 그러면 이제 좌우로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제 기준값을 정해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움직임 값을 측정하기 위한 값이 x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위아래, 상하 좌우 위아래잖아요. 조이스틱이라는 게 우리가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요 y핀, 이제 y 수직이라고 했을 때 y핀을 이제 A1으로 지금 현재 변수를 선언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버튼핀이 이제 2번이라고 이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조이스틱이 버튼핀이 뭐냐면 조이스틱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상하 좌우로 움직이고 이렇게 딱 누를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르면 이제 어떤 신호를 주게끔 이제 되어 있습니다. 뭐 움직이다가 뭘 꽉 눌러라 뭐 이런 의미겠죠. 자, 그래서 이제 X핀, Y핀, 버튼핀 하고 디지털 핀하고 아날로그 핀 모두 지금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자, 셋업에 보니까 현재 조이스틱 값의 움직임을 화면에다가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시리얼 비긴 9600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버튼핀이라는 게 우리 이제 버튼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버튼핀의 입력 값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핀 모드 2번, 즉 버튼핀은 입력 모드로 하겠다. 인풋으로 돼 있어요. 자, 유심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날로그 핀 모드는 지금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까지 뭐 몇 개 안 되는 예제를 하고 있고 또 수업 시간에도 뭐 했을 것 같지만 아날로그는 지금 설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쵸? 셋업 부분의 핀 모드는 디지털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 핀은 이제 인풋 모드로 해라라는 거예요. 입력을 받을 수 있게끔 해라라고 돼 있어요. 자, 루프에서 보니까 x핀 값을 읽어서 x 변수인 x발, 그 다음에 y핀 값을 읽어서 y발. 그래서 아날로그 A0, A1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날로그 리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트 타입의 변수 x발, y발에 이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핀은 디지털 핀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리드 해야 되는 거예요. 디지털 리드. 그죠? 그래서 이제 눌러졌는가, 안 눌러졌는가. 그러면 0과 1이 이제 들어가겠죠. 그래서 버튼 프레스드라는 변수를 선언해 놨고, 여기 버튼 프레스드란 변수 안에는 0과 1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쉽게 이야기해서 하이 값, 로우 값이 들어갑니다. 이진 데이터니까, 이진 수처리하니까 디지털은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면상에다가 x좌표 값을 뿌리고 x좌표 값을 뿌리고 이제 ln이 붙지 않았잖아요.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이게 한 칸 띄는 거예요. 옆으로 한 칸. y 밸류 값을 뿌리고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시리얼 프린트 ln에서 버튼 프레스드라는 변수 그대로 썼어요. 그러니까 버튼 프레스드가 이제 눌러졌으면 버튼이 이제 내가 작동했을 때 눌렀으면 이제 1 값이 이제 들어올 것이고 버튼이 이제 눌러지지 않았을 때는 0 값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조이스틱의 움직임 값을 계속 우리가 이제 좌표 값이나 그러니까 좌표값 x 좌표값 y 좌표값 받고 그 다음에 버튼의 눌러짐을 확인할 수 있는 예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조이스틱과 관련 테스트 예제인데 우리 시뮬레이터 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센서 이야기 드릴게요. 디지털 센서는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기울기 센서예요. 이제 수은이 들어있는 센서가 있는데 이 센서가 움직임에 따라서 기울기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기울기를. 그래서 이제 우리 휴대폰 보시면 세로로 보기 하다가 가로로 보기 바뀌고 그러잖아요. 자동으로. 그래서 이게 기울기 센서가 우리 헤드폰에도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인지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화면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울기 센서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이제 지금 그림에는 투명하게 보이지만 이렇게 밀폐됐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실제 시험에서 흔들게 되면 딸랑딸랑 어떤 띡띡띡 소리가 나요. 움직임. 그러니까 이 안에 어떤 수은이 옆에 이제 주변에 어떤 그 막을 건들게 되면서 움직임이 있구나 그렇게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쵸.
만보기 만들 때도, 그러니까 디지털, 사물 인터넷 디지털 만보기 만들 때도 요런 센서가 있어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움직임을 감지해가지고, 그거를 카운트를 세요. 카운트를 세게 되면,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만보기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준비물 같은 경우는, 일단은 우노보드, 그 다음에 USB 케이블, 브레드보드, 그 다음 기울기 센서, 이게 기울기 센서입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LED, 그러니까 기울기에 어떤 기울기가 발생을 하게 되면 LED 불을 켜라 라는 예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LED 하나 밝히니까 저항은 225ohm짜리 저항이 필요하고, 기타 점퍼선, 리드선들이 이제 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순이 움직이면서 기울기를 측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회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 모습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투명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사에 따라서 모양은 이제 다를 수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측정 값이 이제 요게 어떤 거였어요? 요게 디지털 입력을 하는 센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게 딱 움직이면 이렇게 신호가 이렇게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로. 그러면 요 12번 같은 경우에는 요 디지털 센서의 값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인트 타입의 변수가 만들어졌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쏙 들어갔겠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코딩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뭐 몇 번이죠? 2번으로 불 켜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움직였을 때 얘를 불 켜라 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저항 225ohm짜리 저항을 여기다 달아주고요. 자, 그리고 5V하고 그라운드 이렇게 들어갔죠. 그래서 이 기울기 센서의 어떤 발 하나는 그라운드와 연결이 되고 하나는 신호값을 주는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림에서 보니까 LED는 몇 번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2번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2번. 그 다음에 틸트, 이 움직임, 그러니까 움직임 틸트 요 선이 지금 몇 번이냐면 그림에서 보니까 12번. 12번이에요. 12번하고. 그래서 틸트를 12번으로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변수를 선언했고, 셋업 부분에 보니까 디지털이죠, 디지털. 그래서 LED는 아웃풋,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요건 틸트는 인풋. 그러니까 측정을 한 디지털 센서죠. 그러니까 이제 입력을 해야 되니까 인풋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루프 안에 보니까 if 구문이 들어갔어요. 우리 이제 if 구문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어요. 프로그램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 연산이에요. 그래서 반복을 하자면 if 조건 참 else 거짓 이렇게 되어 있어요. if 조건 참 else 거짓. 그러면 여기 가로 안에 여기까지네요. 여기까지 가로 안에가 뭐가 되냐면 조건이 되는 겁니다. 조건이. 자, 근데 이제 디지털 신호값을 입력을 받아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리드라는 함수를 씁니다. 그러면 이제 디지털 리드 함수가 이게 딱 움직이면 신호가 하이 신호예요. 1과 같은 신호. 그러면 디지털 리드에서 어떤 측정하는 값이, 그러니까 신호가 1이라는 값이 하이와 같다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임 있다면이라고 해도 돼요. 어떤 그 기울기의 값이 변경이 됐다면 LED, 그쵸? 디지털 라이트 LED를 켜라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는 이제 딜레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킨 상태를 유지하려면 딜레이를 주면 되는 거예요. 어디다가 요 사이에다가. 그리고 화면상에다가 기울기가 발생했습니다 라고 출력을 한다면 여기다 serial.println 땡땡이 하고 내가 쓰고 싶은 말 쓰시면 돼요. 영문으로 한글 지원 안 되니까. 그러면 시리얼 포인터 쓰려면 셋업 부분에 뭐 위에든 아래든 간에 여기 아래든 간에 serial.begin 9600 가로 닫고 세미콜론이
들어야 되겠죠. 그래야만이 이제 시리얼.print array라든지 print라든지 뭐 여기 직렬 모니터에 쓸 수 있는 것들이 쓸 수가 있으니까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else라고 되어 있어요. else. 그렇지 않다면, 그러니까 디지털 리드가 틸트가 로우와 같다면이라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뭐 디지털 신호는 0하고 1밖에 없으니까, 그쵸? 0하고 1밖에 없으니까 1이 아니라면, 즉 하이가 아니라면 로우겠죠. 그래서 굳이 else if 구문을 쓰질 않고 else 구문만 썼습니다. 그러니까 else만 쓰게 되면 여기 위에 있는 if의 조건에 반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틸트가 발생을 했다면, 그렇지 않다면이에요. 만약에 이 코드에서 틸트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요 LED를 켜고요, 요 if 구문은 그냥 빠져나와 버려요. if의 이제 조건이. 자,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디지털 LED 루어해라. LED를 꺼라 이 말이에요. 간단하죠?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시뮬레이터 상에는 없어요. 이게 똑같은 게 없어. 그리고 이제 발레기짜리는 있습니다. 발레기짜리는 있고, 없어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제 실제로 우리 교육용 키트 있죠? 그거 가지고 할 때 연습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연습하기 힘들다. 혹시 지금 영상을 보시고 계신 분 중에 실제 키트, 그러니까 교육용 키트라든지 아두이노 보드와 관련된 어떤 준비물이 있다면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자,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음파 거리 센서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요거 이제 수업 시간에 여기까지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음파 거리 센서, 이게 이제 초음파 거리 센서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초음파 거리 센서의 모델이 HC-SR04입니다. HC. 그래서 초음파를 발생을 시켜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반환된 에코된 값을 측정을 해서 이제 쏴줄 때하고 그 다음에 받을 때하고 그 다음에 약간의 시간차를 계산을 해가지고 거리를 측정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가까이에 있나. 어떤 물체 같은 것들을 이제 거리를 측정을 할 때 그렇더라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초음파 많이 들었어요. 그죠? 초음파. 이게 초음파라는 것이 초당 340m를 갈 수가 있어요. 초당 340m. 그러니까 이거예요. 번개가 짱 쳤거든요? 그러면 1초가 지났어요. 초당이니까. 1초가 지나면 340m 밖에, 340m 밖에서 천둥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초음파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미 1초 전에는 340m 전에 친 거죠. 번개가. 그게죠. 그래서 이제 측정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제 초음파라고 합니다. 그죠? 상당히 먼 거리를 한꺼번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음파 센서의 모양은 요런 모양인데요. 우리 이제 실제 도구도 요 핀이 4개가 있습니다. 자, 핀이 4개가 있고 핀이 3개짜리도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핀의 이제 설명을 들어가게 되면 요 초음파 센서의 가장 왼쪽 여기 우리가 보면 우리 눈에 보면 가장 왼쪽이 VCC라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VCC라고 써져 있는 게 5V 전압을 가해야 돼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5V 전압이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트리거라고 써져 있어요. 트리거라고 써져 있는데 트리거는 지금 6번이 아니고 8번. 8번에 입력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 트리거라는 말은 이 초음파 센서에서 빵 하고 뭔가를 쏴줘요. 신호를. 그러면 신호를 쭉 쏴주면 신호가 어떤 물체에 딱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오거든요.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때 이제 받는 게 에코예요. 에코. 여기 있는 에코. 그래서 에코로 받아서 빵 쏴고 빵 받고 해가지고 그걸 거리를 계산을 해요. 그래서 얼마만큼 왔나라고 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라는 게 공식이
속력 곱하기 시간을 거리라고 합니다. 속력에다가 시간을 곱해야만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 그라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라운드. 우리 그라운드에 연결된 구조. 요게 이제 요런 회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실제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실제 한번 이렇게 회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보죠. 자, 띵커캐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지금 화면은 띵커캐드가 실행된 화면이고, 물론 지금 현재 로그인은 되어 있습니다. 자, 회로 보시면, 기존에 이제 만들었던 쭉 회로가 있는데, 이제 새로 만들긴 할 거예요. 새로 만들긴 할 건데, 요렇게 연결이 된 거예요. 요거 이제 다이렉트로 실제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요거 한번 봐볼까요? 이 항목 편집하고 예전에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요거는 어떻게 동작하는가 한번 볼게요.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VCC 들어가고, 그 다음 그라운드 들어가고, 그 다음에 트리거가 얘는 2번으로 들어왔어요. 2번으로. 그 다음에 에코가 3번으로 들어왔어요. 시뮬레이션 시작. 시뮬레이션 시작하는데, 지금 어떻게, 뭐가 동작하는지는 모르겠네요. 지금 현재. 그래서 요거 한번 이렇게 하고, 코드 한번 볼게요. 코드가 이제 보니까, 지금 이제 시리얼 모니터로 여기서 이제 자 이제 동작 올리는 이래요. 이게 이렇게 가까워졌어요. 가까워지니까 이 숫자가 줄어들죠. 얘도 가까워지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는 듀레이션 여기는 이제 우리가 조정을 한 거예요. 멀어지니까 이렇게 거리. 그래서 실제 요거는 실험할 수도 있습니다. 실험할 수도 있고 여기는 이제 시뮬레이터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요거는 지금 거리 보려고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거리 보려고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보니까 뭐 요거 같아요. 요거는 그거 같아요. 이 초음파 센서 거리 해가지고 가까이 있으면 LED 켜고 부저 올리고 뭐 이런 거 같네요. 지금 현재 한번 보죠. 이게 예전에 해놓은 건데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현재 한번 보죠. 이렇게 이제 복잡하게 만들어놨는데 페이지 부조하고 LED하고 응용을 했네요. 그죠? 시뮬레이션 시작 해볼게요. 계속 울리네요. 뭔가 거리가 가까운가 봐요. 지금 소리 들리시죠? 이거네요. 자, 멀리 가면 소리도 안 울리고 LED도 안 켜지고. 근데 뭔가 이렇게 가까이 오니까 가까이 근접했어. 그 다음에 LED를 밝혀야 돼. 뭐 이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자, 코드 한번 봐볼게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제 응용할 것 같은데 지금 요 코드인데 지금 보니까 시리얼 모니터 쓰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7번 핀 사용인 거예요. 2번, 3번, 4번, 7번. 그죠? 그래서 2번 같은 게 아웃풋이에요. 지금 2번. 2번이 아웃풋이고, 여기 있는 아웃풋. 이렇게. 트리거 연결됐고, 그 다음에 에코가 이제 3번. 이제 입력받아야 되니까, 인풋으로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4번이 지금 현재, LED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LED하고 연결이 돼 있고, 7번이 이제 부조하고 연결이 돼 있겠죠. 당연히 부조하고 연결이 돼 있겠죠. 이렇게. 그러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회로 이제 복잡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2번 불, 일단 쏴줘야 되잖아요. 이 신호가 거리가 오나 안 오나 그걸 측정을 해야 되니까. 쏴줬고, 그 다음에 이제 딜레이 마이크로세커라는 이제 함수를 썼어요. 여기 이제 지연 시간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써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라이트 로우 2번 꺼주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입력이거든요. 근데 이제 펄스 값, 갔다가 오는 펄스 값을 입력하기 위해서 PULSEIN이에요. 그죠? 입력이에요. 펄스 인. 3번에서 이제 신호고요. 이거는 이제 측정하기 위해서,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340 나누기 3, 그 다음에 얼마입니까? 만으로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340이라는 값이 아까 제가 이야기했을 때 초음파라고 그랬잖아요. 초음파. 그러면 번개가 뻥 쳐가지고 1초 후에 340m 넘어가서 천둥 소리가 들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 340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시리얼 모니터 상에다가 측정을 해갖고 50보다 작으면 가까이 왔다면, 아니 50보다 크다면 여기에 이 거리가, 측정한 거리가, 그러면 뭐 이렇게 디지털 라이트 7번 4번하고 그렇지 않고 50보다 크거나 같다면 로우하고 이렇게 측정을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런 비슷한 예제는 실제 하나하나씩 만들어 보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론적인 내용 이렇게 설명드리고 다음 차시 때 이제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